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흑 인터뷰. 오늘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참 태풍통에도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비대위원 총사퇴했습니다. 새 비대위로 간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정치권의 태풍은 언제쯤 멈출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은하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희보다 국민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태풍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태풍 걱정인데 네. 국민들이 국민의힘 걱정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한 부분입니다. 네. 국민들 걱정을 저희가 덜어드려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저희 당뿐만 아니라 또 야당도 걱정해 주시고 정치권을 너무 걱정해 주셔서 그렇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새로운 비대위를 위해서 당원 고쳤고 비대위원들이 총사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추석 전에요? 네. 비대위 출범하면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죠. 상임정국위에서는 만장일치를 했고 네. 그 정국위에서는 52명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통과가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총에서는 그 새로운 비대위 전환 그리고 새 당원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도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안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요청도 했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외부나 또 위로부터의 어떤 일방적인 힘의 그 눈치를 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박자를 맞추는 정치는 어떤 자유라던가 민주주의도 아니지 않을까 보수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혹은 또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답을 주실 것 같고 여하튼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제1여당이고 또 우리 보수당으로서 공당입니다. 그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대구가 죽비를 들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당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나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유롭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보수 정치의 심장인 대구에서 그리고 또 김광석이라는 분이 상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유라던가 저항 그리고 서민의 삶을 좀 상징하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곳에서 본인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이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비대위원장이 결정되고 비대위원이 함께하게 될지를 추석 전에 발표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얘기는 뉴스는 있었으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보수 언론사에서조차도 도로 뭐뭐뭐 기승적 뭐뭐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저주라냐라고 혹독한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한 거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결국 국민의 밥그릇이 아니라 너희의 밥그릇 싸움 한 거냐라고 한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진 않지 않을까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도 우선 비대위 출범이 되고 나면 말씀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네, 저희는 사퇴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시기가 왜 애매할까요? 그 사퇴 시기라는 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좀 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사퇴에 대한 진정성을 얼마나 믿어주실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아직은 사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좀 빠른 듯합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윤핵관들은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섭니까?
윤핵관들이 좀 뒤로 물러서 주십사하고 네.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뭐 장제원 의원도 지금 게시판에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니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윤리에서 추가 징계 받을까요? 추가 징계를 할 것 같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의 가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유와 정의입니다. 예. 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네. 내부의 일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도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또 그걸 억제하고 자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뭐 자유와 정의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말하는 정치인 허은하 의원이 오셨으니까 이것저것 다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막 진도가 나가네요. 네, 이것저것 좀 대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물어볼게요. 어디서 뭘 찾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찾지 마세요. 추석 밥상에는, 차례상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올라갈까, 이 얘기가 올라갈까, 저 얘기가 올라갈까, 어떤 얘기가를 올릴까,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부진한 지지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을까요? 인기가 없을까요? 지지율이 낮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또한 국민의힘의 잘못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도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잘해야죠. 네.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좀 나아질까요? 대통령께서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더 그만 싸워야죠. 네, 그만 싸우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정치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그 안에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역사적 과제 안에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부분은 아마도 시대 정신 중에 그 정치 교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대 교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추석 밥상 안에 그러한 논의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 정치 교체 안에는 네.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네. 장기판 안에 우리는 장기알일 뿐이고, 네. 그 알을 두시는 분들은 바둑을 두시고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국민이시다. 네. 예, 그게 이제 정말 이 체감할 수 있는 데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과 원칙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정치권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또 이것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네. 그리고 이재명 특검, 쌍특검도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도를 지나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선 소환조사에 응하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소환조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무슨 특검 얘기 나오고,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렇게 그 추석 밥상머리 위에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과하다고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국감 때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감이. 네. 근데 왜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예, 제가 되게 상당히 소신 있고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좀 듣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국감 때 선거 검증하시고 지금 문제 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쇼하는 것 같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지양하셔야 된다. 민심이 떠나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 부분 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주변만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하느냐, 이렇게 야당에선 반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건 진짜 반발일 뿐이고 이 또한 자꾸 물타기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 입으려고 대표 되시고 국회의원 되신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재명의 민주당 같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왜냐하면 더 잘하실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법이요? 그래서 선거법 날짜가 안 남아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고 선거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거고 거기 중에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100만 원 넘으면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하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응하지 마라라는 것을 당론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게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도 지금 수렁에 빠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는 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왜 이 김매경 씨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하느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탓하지 마시고 네. 본인이 원칙대로 본인 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공격할 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꼭 1+1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들을 그냥 원칙대로 일반 국민이 하는 대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민생 얘기하시고 하셨으면은 그냥 소환 조사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그 여당에서 같이 특검 얘기를 갑자기 꺼낸다. 그 누가 진정성을 인정하시겠어요? 법의 형평성, 검찰이 경찰이 왜 한쪽만 수사해? 편파 수사 아니냐, 찍어내기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근데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온 의원이 모여서 특검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노릇을 하는 것이 한탄스럽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또 가볼까요? 네. 자, 아니 저희 네 좋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는 별로 해야죠. 국민의힘 해야죠. 네, 예. 비대위 출범을 해서 절차는 거의 좀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레 새 비대위원장 발표하고 비대위가 꾸려집니까? 그리고 8일 날 출범합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당내 혼란 수습되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뜁니까? 이게 아마 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 혼란을 쳐다봐야 됩니까?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이제 또 소신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도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정치권에 이렇게 뛰어들면서 정치인이 되면서 이렇게 당내 정치, 당내 갈등에 이렇게 에너지를, 노력을, 시간을 쓰리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죠. 네, 제가 아직 초선이라 사실 야당이었을 때는 함께 힘 합치고 이렇게 협치도 잘 되고 그 원팀 정신이 참 잘 이루어졌었던 것 같은데 네. 여당이 되니까 좀 달라지는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예. 하지만 또 이것도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과방위 대표 의원이기도 해요. 그죠? 과방위 의원 맞죠? 의원입니다.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비롯한 언론개혁 문제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은. 우선 저는 지난 2년 동안도 과방위에서 일을 했거든요. 예, 거기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래서 대한 물어봅니다. 네, 제 생각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여당이 돼서도 또 바라봐야 될 지점들이 있을 텐데 현 정부 국정과제를 보니까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국정과제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야당일 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야당은 그러니까 그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방치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야당이 되고 나서 한 달여 만에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야당이 되자 재빨리 야당에 유리한 내용의 법안을 내고 그리고 또 이걸 언론개혁이라고 포장을 하고 일방적으로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이거 국민한테 부끄럽고 송구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튼 저는 제 소신을 지켜가면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네.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네. 요즘에 뭐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지적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공영방송 만들어야 된다. 그 소신은 아직 유효하시죠? 그럼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시고 계시니까. 네. 예. 과방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 음반도 같이 냈었고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의원님을 네. 좋게 봅니다. 네. 근데 위원장으로 오셨을 때 내가 알던 정청래 의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했습니까? 상당히 독선적이시고 그리고 상당히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이제 어른한테 이런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례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한마디 했었었죠. 그렇습니다. 소통하자 그러고 함께 일하자 하시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수박 소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또 분노를 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앞으로 어떻게 내일 이제 저희가 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토론 잘하시기로 유명한 허은하 의원님하고 지금 정청래 위원장하고 지금 소통이 잘 안 됩니까? 지금은 좀 잘 안 돼요. 아마 최고위원 나가시느라 바빠서 그러신 건가 싶은데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이제 위원장을 내려놓으실 줄 알았는데 또 그냥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계속 뵙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기존에 소통하듯이 좀 소통해서 네. 과방위에서도 지금 쌓여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과방위 안에 저희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이 4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시끄러운 위원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토론하시고 국민의 열심히 편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소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태풍은 도착